이제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부사 그러면 지금 45강 하나만 지금 부사거든요. 부사 그러면 뭐 형용사에 ly 달면 부사 되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뭐 하게, 그지? 뭐뭐 한이 뭐뭐 하게,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사도 신경 쓸 게 많아요. 하지만 다른 챕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할 만한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핵심 요약,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군더더기 다 뺐다고 해서 어려운 부사의 조금 고난도 부분을 넣지 않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부사에서도 고난도 부분이 있거든. 그 부분을 다 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겁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보시고, 단 기초 수준에서는 부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특히 이제 탭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각종 유형의 영어 시험 문제에서는 부사는 위치 문제가 항상 대두된다는 거 조심하고.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자, 핵심 포인트 여기 먼저 보면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 이야기한 대로 부사는 형용사 플러스 ly예요. 하지만 이 ly로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부사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명사에 ly를 달게 되면 형용사가 되지. 자, 우리 친구라는 단어가 friend인데 거기에 ly를 달게 되면 friendly 해서 뭐가 돼? 다정한이라는 형용사가 되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형용사에다 ly를 다니까 이제 slow가 slowly가 되고, 자, 그 다음에 careful 같은 경우는 carefully 애를 한 번 더 써줬어요. 그지?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경우에 ly를 달게 되면 이 y가 i로 바뀌고 나서 ly가 된다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되겠지? 그래서 happy의 y가 i로 바뀌어서 happily 이렇게 된다. 그지? alright. 자, 그 다음에 자, le가 ly가 되면 이 e가 삭제가 돼요. 그지? 자, 그래서 possible 하면, 그지? 삭제가 되고 y만 갖다 붙었기 때문에 possibly 이렇게 되는 거야. 자, possibly e가 삭제가 되고 y만 갖다 붙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예외 soul 그러면 이 soul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적으로 독보적인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solely 그러면 뭐냐 하면 독보적으로, 전적으로 이런 뜻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whole 이거는 뭐냐 하면 전체의라는 뜻이잖아. 자, 그래서 wholly 그러면 전체적으로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ue로 끝나는 경우는 ly를 달 경우에 e가 또 빠져버려요. 그지? 그래서 true 그러면 true, truly. 자, true는 e가 빠진 상태에서 ly를 달았으니까 truly가 되고, 자, due는 뭐냐 하면 선생님 다이어에서 이야기했죠. 뜻이 많은 단어. 거기 보면 due 하면 지불기한이 된, 그리고 마땅한 이런 뜻으로 알고 있어. 그지? 자, 그래서 duly 그러면 적절하게, 마땅하게 적어줄까? 자, 적절하게, 그지? 마땅히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duly. 자, 그 다음에 자, LL로 끝났어요. 그지? 자, 그러면 LY가 붙는데 full 같은 경우는 LY가 붙는 게 아니라 LL로 끝나면 Y만 갖다 붙으면 돼요. 그지? 자, 그래서 full 같은 경우는 fully가 되고, 자, 그 다음에 IC로 끝나면 LY가 갖다 붙는다. 그지? 자, 그래서 IC에다가 ICA 그러면 여기 LLY가 붙어서 dramatic 그러면 dramatically. 자, 여기서 봐보면 IC로 끝났을 때 여기 이 IC 뒤에다가 ALLY가 붙어요. 여기 A가 빠졌어. AL.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IC에다가 LY를 붙이려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거 선생님 지우고 다시 해볼게. IC로 끝나는 형용사에 LY가 붙을 때 그 IC와 LY 사이에 AL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다시. 자, 이해 못한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해볼게. 자, IC로 끝나는 형용사는 ly를 붙일 때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AL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dramatic 하면 뭐지? 극적인이란 뜻인데 dramatically, 그지? 자, dramatic에 ly가 붙으면서 AL이 들어갔지? 그래서 LLY가 되는 거야. 됐죠? alright. 자, 그 다음에 예외 public 이런 경우는 IC로 끝나긴 했으나
publicly라고 안 해요. publicly. 그지? 공개적으로. 이 말이지. 그지? 공개적으로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자.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볼까? 자, 형용사와 같은 형태의 부사. 자, 출발하겠어요. Early, long, hard, enough, near, well, ill, far.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early 그러면 뭐야? 이른. 형용사일 때는 이른 아침, early morning 그러잖아. 그지? 근데 early in the morning 그러면 아침 일찍이 해서 부사로도 쓰일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early가 명사 앞에 쓰이면 형용사인데 early in the morning 그러면 아침에 일찍이 이런 부사가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long도 마찬가지. hard, enough, near 가까운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가까이라는 부사도 돼요. 그지? 그 다음에 well도 마찬가지고 ill, far. 자, fast도 마찬가지지. 그지? 자, fast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단어예요. 그지? 자,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자, early in the morning. 아까 방금 이야기한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 early라는 녀석이 get up이라는 동사를 꾸미고 있고, 그리고 in the morning도, 그지? 아침 일찍이 일어난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건 전명구로서 부사고, 이거는 단독적인 하나의 단어로서 부사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이렇게 명사 앞에서 쓰였으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 형용사야. 그지? 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아주 유명한 말이지. 자, 부사의 중복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가 보자. 자, mountain. 자, mountain인데 미스터를 돼 있네. 자, 여기 봐보면 R을 T로 고치세요. 여러분들 교재도 지금 오타돼 있을 텐데 Mountain Everest. 에베레스트 산은 매우 높다예요. 그지? 자, 매우 높다. 그러면 높은이라는 형용사가 됐어. 자, 그 다음에 오케이. He held his hand high. 자, 이 held는 들다, 잡다라는 뜻인데 hold 자체가 이게 손을 이렇게 높이 들었다라는 뜻이야. 그지? 자, 그래서 his hand high. 이 자리에 high를 하면 안 돼요. high 자리에 highly를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highly는 뭐냐 하면 매우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알았지? 이 자리에 highly를 쓰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게 그대로 나오네. 그지? It is a highly amusing film. 자, film 하면 안 돼. film. 그지? L 발음 안 해요. film. 이렇게 읽는데. 자, 이것은 필름이 아니라 영화예요. 그래서 이 highly 자리에 뭐를 쓰면 된다? very를 써보면 된다. 매우 재밌는 영화다. 이 말이야. 그것은. 자, 매우 대단히라는 뜻으로 쓰인다.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dear, cheap, hard, near, late 등이 특히 중복돼서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 here이 아니고 near입니다. N-E-A-R. 오케이? 자, dear, cheap, hard, near, late 등이 특히 중복되어서 사용된다. 자, 그러니까 똑같다 이 말이야. 그지? 자, 모양이 똑같다. 자, 부사의 기능은 부사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형용사, 다른 부사구, 부사절, 동사 등을 수식하며 이번에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민다 이렇게 보면 돼.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민다. 그래서 동형부 수식 이렇게 배우면 돼. 그 다음 명사, 대명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부사는 문장 속에서 수식 못하는 게 없어. 다 수식해. 이 말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만 모두 다 수식할 수 있어. 문장 전체도 수식할 수 있고, 그지? 그래서 부사는 뭐만 조심하면 돼? 수식은 하되 위치만 조심하면 돼.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자, he speaks English well. 그지? 그러니까 그는 영어를 잘 말한다. 이 well이라는 녀석이 speaks 바로 뒤에 안 오고 왜 이렇게 맨 뒤로 왔느냐 하면 speaks가 목적어를 가지고 있거든. 동사가 목적어를 가질 때는 부사는 목적어 뒤로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학여행 가면 관광버스 안에 옆에 짝꿍이랑 앉을 텐데 친한 친구랑 앉겠어요? 그냥 평소에 밥 마시라고 생각하는 친구랑 앉겠어요? 친한 친구랑 앉겠지. 그지? 그러니까 친한 친구랑 앉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speaks라는 동사는 English라는 목적어를 대상을 반드시 가져야 돼. 친한 놈이야. 근데 well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English가 빠지면 이 문장은 정상적이지 못하지만 well이 빠진다고 해서 이 문장이 틀리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은 뒤로 밀려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evidently 명백히란 뜻이야. 명백히
He has made a mistake. 그지? 이거 봐봐. 이 명백히라는 말이 뒤에 있는 절 전체를 문장을 꾸며주는 거거든. 명백하게 그는 실수를 했지롱 이런 뜻이에요. 그지? 자, 그 다음에 it is evident that. 자, 이때 evidently는 부사고 it is evident. 자, 명백하다 이 말이야. 이게 가주어가 되니까 it is evident that 그러면 명백하다. He has made a mistake. 그가 실수를 한 것이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세 번째 페이지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 교재에 적혀 있는 표현들이 여러분들은 사뭇 생소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거니와 이런 말들을 다 이해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책에서 적혀 있는 문장만 혹은 설명만 읽어가지고는 혼자서 공부하는데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적혀 있는 표현들 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명심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을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지, 물론 대충 넘어간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그냥 보지도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느 부분이 제일 핵심인지를 설명할 거예요. 자, 양태부사. 양태가 뭐야? 이래가지고 이 양태라는 말을 부담을 갖지 마. 모양과 상태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지? 자, 그래서 모양과 상태. 여러분들 말 줄이기 좋아하잖아. 그래서 양태야. 그지? 그 다음에 방법부사. 어떻게에 대한 답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gladly, well, heartily, carefully. 그지? 자, 얘네들 gladly 기쁘게. 그지? 그 다음에 뭐 기꺼이 이런 뜻이지. 그 다음 well, heartily 진심으로 이 말이지. 자, 그 다음 carefully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이런 뜻인데, 자, 자동사 닭이 양태부사, 타동사 목적어 양태부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어서 바로 뒤에 부사가 오고, 그 다음에 타동사일 때는 목적어가 오고 부사가 온다. 아까 내가 이야기 뭐 했어? 앞에 페이지에서 he speaks English well 했잖아. 그치? he speaks English well 할 때 그 he speaks English 목적어 그 다음에 well. 아까 수학여행 가는 이야기 했었죠? 바로 옆에 친한 친구를 앉힌다 그래서. 그치? 자, 또는 타동사 앞에서도 쓰인다. 이 부사가 타동사 앞에는 갈 수 있어. 여기는 못 들어와요. 그치? 자, 그 다음에 타동사, 양태부사, 긴 목적어. 자, 긴 목적어일 때는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목적어 앞이라도.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간단하게 생각해 봐. 이 목적어가 길어지게 되면 주로 이제 대절이 오게 되는데, 대절이 오게 되면 이 부사가 이 뒤로 가게 되면 이 목적어 절 속에 포함된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치?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예문으로 나중에 보여줄게. He came immediately. 자, 그는 즉시 왔습니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they speak well of him. 자, 이것은 뭐냐 하면 speak well of him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speak well of를 하나의 동사처럼 외우는 학생들도 많은데 또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죠. 자, 그들은 말한다. 잘 말한다. 그지? 그에 관해서. 자, speak well of는 칭찬하다, 좋게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단어 외운다고 힘든데 또 수거까지 외운다고 고민할 필요 뭐 있어? 여러분들이 이걸 수거라고 하지 마. 그냥 speak 말한다. 말하는데 잘 말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그에 관해서. 그래서 동사, 부사, 전명구로서 또 부사야. 동사 뒤에 부사, 부사구. 동사 뒤에 부사 덩어리 두 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그들은 잘 말한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well이라는 녀석이 뒤에서 이렇게 꾸미게 되는데, 됐지? 자, 그런데 he is well spoken of. 이거는 지금 수동태예요. 수동태일 때서는 왜 이렇게 앞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거로 외우지 마라 말이야. 수거로 외우면 speak well of로 외웠으니까 he is spoken well of라고 착각할 거 아니야. 그지? 자, 이때 well은 이 spoken이 지금 과거 분사라는 녀석인데, 여러분들 이 46강부터는 부정동사라는 걸 배우게 돼. 거기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걸 배우게 돼. 이 분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 분사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영어 문법을 처음 배울 때 go, went, gone 3단변에 이런 거 배웠었지. 그치? 그래서 break, broke, broken 이렇게 3단 변화가 규칙 변화가 있고 불규칙 변화가 있어가지고 막 머리 아프게 외웠었는데, 그 과거 분사라는 녀석은 사실은 동사가 형용사로 바뀐 겁니다.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예요. 부사는 형용사를 앞에서 꾸미죠. 자, 그래서 부사가 되어서 동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형용사를 꾸미는 걸로 인식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는 잘 언급된다 이 말이거든. 그 말은 누가 그들이 그를 잘 칭찬한다. 그는 평판이 좋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야. 그들에 의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I well remember those happy days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봐보면 자, 요거 선생님 지울게. 자, spoken 요거 따로 빼내서 pp라고 적고 형용사라고 하고 나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Those happy days. 자, 목적어가 이렇게 좀 길어졌어. 길어지는데 those happy days well 하기보다는 이렇게 목적어가 길어지면 앞에 두는 것도 괜찮아. 그지? I well remember those happy days. 자, 그 다음에 where do I remember those happy days? 자, 도치구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부사가 이렇게 맨 앞에 강조하기 위해서 올 수가 있어. 그러면 I와 remember 그대로 쓰고 앞에 do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걸 우리는 도치구문이라 그러는데 도치구문은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영어 문법 배울 때 흡사 일반 동사의 의문문하고 똑같은 거야. 일반 동사 의문문 어떻게 쓰지? 맨 앞에 D 대문자로 쓰잖아. 지금 우리는 도치를 할 거니까 도치 일반 동사의 도치는 do, does, 그 다음에 did,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외우라 그러지? do, does, did 빨리 하면 do the d. 그지? 그래서 빨리 하니까 do the d가 아니고 do the g, 주, 둥이.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지? do the g, 주둥이. 자, 됐지? 동사 원형인데 이렇게 외운다. do, does, did 빨리 하면 do the d. 그런데 이걸 발음상 do the g라고 외우자. 그래서 do the g, 주둥이. 그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그지? do the g, 주둥이. 그러니까 do the g, 주둥이 중에 do, does, did 중에 주어가 I니까 does도 안 되고 그리고 과거로 쓸 이유도 없으니까 do가 나오고 do I remember가 된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 빈도부사는 뭐냐 하면 빈도부사, 양태부사 이런 말 억지로 외우지 마라 그랬어. 양태가 아까 뭐라 그랬어? 모양과 상태. 자, 빈도는 뭐냐 하면 빈번한 정도야. 자, 빈번한 정도야. 빈번한 정도를 우리는 빈도부사라고 그랬던 거야. 자, 그러면 정도부사 how often에 대한 답으로 always, generally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뜻이지. always는 항상, regularly 규칙적으로, often 종종, never 단 한 번도 뭐뭐 하지 않았다. sometimes 때때로, seldom 좀처럼 뭐뭐 하지 않다. 자, 정도부사에는 nearly, almost, still, barely 등이 있다. 자, 정도부사라는 게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지, 그지? 자, nearly는 거의라는 뜻이지. 자, almost도 거의. 그 다음에 still, still은 여전히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barely,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야. 자, 근데 이 정도부사에서 still은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훨씬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still 그러면 여전히라고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 still은 원래 우리가 비교급을 수식할 때 더 뭐뭐 하는데 훨씬 더 뭐뭐 한 그럴 때 뭐를 나타내? much, even, still, a lot, far 이런 게 있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를 나타낸다? 정도를 나타내지. 왜? 더 뭐뭐한보다 훨씬 더 뭐뭐한. 얘네들은 무슨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훨씬이란 뜻을 나타내거든. 그래서 더 뭐뭐한 비교급을 나타낼 때 그 앞에다 still을 쓰게 되면 훨씬 더 뭐뭐하다. 이것은 훨씬 낫군. This is much better. 훨씬 더 낫군. much better. much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still better 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예문. 자, 위치 일반 동사, 비동사 다음 조동사와 번동사 사이.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빈도분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앞, 비동사 다음 조동사와 번동사 사이. 이렇게 외우면 너무너무 머리 아프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도치는 두더지 주둥이라고 한 것처럼 빈도부사는 위치를 어떻게 한다? 비조뒤 일동 앞 이렇게 외운다. 자, 다시 비조뒤 일동 앞 이렇게 여러분들 책에다 똑같이 적으세요. 자, 비동사 뒤,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비조뒤 일동 앞, 비조뒤 일동 앞. alright? 다 같이 everybody.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비조뒤 일동 앞.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자, 네 번째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장 궁금해하던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지? 자, 동사와 부사라는 게 있고,
자, 여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put on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put on the dress. 그 드레스를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on이, 오케이? 오케이. 이 on이 전치사로 생각하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자, 다시. put on the dress. 그러면 이 on은 전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on 그러면 무조건 전치사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는 전치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put은 놓다라는 뜻인데 the dress, 드레스를 놓아라 이 말이야. 근데 어디다 놓아? 몸에다가 부착시켜서 놓으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때 이 on은 부사로서 부착시켜라는 뜻이야. 그래서 드레스를 어디다 부착시켜? 몸에다가 부착시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put on the dress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put the dress on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put the dress on. 시작. put the dress on 해도 되고 put on the dress 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the dress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the dress를 이 속에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on은 전치사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the dress 자리에 그걸 입어 그러면 put on이 타면 될까? 안 됩니다. 이때는 대명사가 나오면 it을 쓰면 이 문장은 틀려요. 왜냐하면 대명사는 이 속으로 들어가게만 돼 있어. 대명사는 put it on. 자, 그거 입어. 그럴 때는 put it on 이렇게 하는 거야. put on이 타면 틀려요. 웃기지? 그지? 자, 그래서 이 on이 부사일 때는 밖으로 대명사는 나올 수가 없다. 자, 이것도 이렇게 배우면 돼. 놀이동산이나 이렇게 어린이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제 휴일이 되면 부모님들이 어린애들 데리고 이제 초등학교 한 1학년 혹은 유치원생쯤 되는 애들 데리고 공원에 간단 말이야. 공원에 가면 이 애가 정확하게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를 잘 모르는 애들일 수도 있지. 이제 갓 아메바 수준을 탈피한 애들, 뭐 한 6살, 이런 애들 5살. 그런 애들은 똑똑한 친구들은 아빠, 엄마 전화번호도 다 알겠지만 얘네들은 정체성이 확실하지가 않은 애잖아. 어디서 뭐 하는 애인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얘는 어떤 애야? 보호받아야 되는 애야. 부모가 항상 챙겨야 되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엄마만 졸졸 따라다녀. Stick with me, boys and girls. 그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대명사라는 녀석은 어린애라고 생각하면 돼. 정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죽는다 이 말이야. 그지? 자,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 죽고 길 잃어 헤매서 죽어요. 대명사는 어린애하고 똑같다. identity, 정체성이라 그러지? 정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니까 put과 on 사이로만 쏙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그 다음에 또 put off, 연기하다지, 그지? 그 다음에 take off, 그지? 그거 벗어! 그럴 때는 take it off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turn on, 자, 켜다지. 이걸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죠. turn on the TV 한번 더 적어볼까? turn on the TV. 자, 이때 이 on을 전치사로 빡빡 우기면 얼마나 웃기는 모양새가 되느냐 하면, 요즘은 다 벽걸이 TV겠지만은 아직도 집에 TV가 이렇게 큰 TV 있지요. 큰 TV 같은 경우에 turn on the TV의 이 on을 만약에 전치사라고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TV 위에 올라가서 빙빙 회전해라 이런 뜻이 돼요. 오케이? 자, 뒤돌아봐 그러면 turn around 그러면 돌잖아. 자, 그런데 turn on the TV를 이때 이 on을 전치사로 보면 TV 위에서 빙빙 돌아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때 이 on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예요. 그래서 the TV가 이 사이로 들어갈 수 있어. turn on the TV는 어떤 뜻이냐 하면 turn은 회전시키다라는 뜻도 있거든.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TV의 상태를 전환시키는데 off 상태에서 꺼진 상태에서 on, 켜진 상태로 전환시켜라는 뜻이야. 그래서 켜다가 되는 거야. 그것 켜 그럴 때는 turn it on만 해야지. 이 사이로만 들어가지. 나오면 뭐? 유치원생처럼 identity, 즉 정체가 불명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잃어 헤맬 수가 있어서 나오면 틀려요. 되지? 자, 그 다음에 turn off, 끄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전치사가 아닌 부사를 보고 계십니다. 알았죠? 이거 여러분들 다 평소에 전치사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지? 그런데 이런 의미로 쓰일 때 입다, 연기하다, 벗다, 켜다, 끄다, 전화하다 이럴 때는 절대로 전치사가 아니라는 거지. 자, get on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다라는 뜻이지. 자, 그 다음에 get off, 내리다.
자, call off 취소하다예요. 자, 이것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절대로 똑같이 봐서는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와 부사와 동사와 전치사로 이렇게 나눈 것이야. 됐지? 자, look for 찾다. 그지? 나는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I'm looking for it 하죠. 이때는 it이 밖으로 나와야 돼. look it for 안 하죠. 그지? 날 좀 봐 그러면 look at me 합니까? look me at 합니까? look at me 하잖아. 그지? 자, look at 바라보다. 자, me도 대명사기 때문에 뭐 사이로 들어가더라더니 이때는 들어가면 틀려요. 나중에 오른쪽에서 정리해 줄 거야. look into 조사하다 한 단어라면 뭐지? investigate. investigate. 자, 문법과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 FBI 할 때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라 그래서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조사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laugh at 비웃다. 자, think of 생각하다. call at 자, 조심해. call at은 방문하다고. 이땐 전치사고 call off는 취소하다야.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 여기서 다시 정리가 돼요. put on your coat 맞는 말이야. 자, 그런데 put your coat on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put on it 틀렸어요. 왜? 밖으로 나오면 얼어 죽는다. 얼쭉 이렇게 외워도 되겠어. 자, 대명사는 밖으로 나오면 얼쭉. 다시 무슨 말? 대명사는 밖으로 나오면 얼쭉. 왜? 얼어 죽으니까. 알았죠? 안에서 보호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put it on 이건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look at the pictures 맞는 말이죠. 자, 그렇지만 look at them 이것도 맞는 말이야.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밖으로 나와야 돼.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전치사 이 사이로 못 들어가. 그 다음에 look them at 장난해? look me at 장난해?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이 다 이해되길 바래요. 오케이? 이거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 알았죠? 자, 전치사와 부사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5번째 페이지 들어갈 텐데 5번째 페이지부터는 3페이지 남았는데 부사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와 중요한 이야기는 다 전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부담 없이 같이 읽어 내려갈 겁니다. 오케이? 자, 중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 고난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부사어구의 배열 순서, 시간 부사어구 작은 단위 큰 단위, 장소 부사어구도 작은 단위 큰 단위. 당연하지. 작은 단위가 먼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국어 기준으로 영어를 접근해서는 안 돼요. 오케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일 뭐 오전 7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내일이라는 단위가 큰 단위죠. 우리는 내일 오전 7시 그러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7시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지? 자, 한번 봐볼까? I'll call on you. 자, call on은 방문하다야. 그지? 내가 너를 방문하겠어. At 7 o'clock. 7시에. 그지? 그 다음에 next Sunday. 다음 주 일요일이 되겠다.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 We spent the holidays in a cottage in the morning. 자, 우리가 휴일을 보냈어요. In a cottage. 오두막에서. In the morning. 오전에. 이 말이지? 자, 여기는 장소가 먼저 나오고 여기는 이제 시간이 나왔는데 장소가 먼저 시간보다 나온다는 건 여기 적혀 있지? 장방시라고 배우면 되겠어. 장방시.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건데 방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쓸 때도 있어요. 예문 나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 자, 짧은 부사고 긴 부사고 항상 영어는 짧고 간단한 게 앞에 온다. 그 다음에 he came to Korea. 그는 한국에 왔는데 by ship last year. 그지? 자, 한국의 장소다. 그지? 그 다음 by ship 방법이고 그 다음에 last year 작년에 장방식. 됐지? 자, 그 다음에 she played beautifully. 자, 연주를 아주 아름답게 했어요. 이 beautifully가 지금 play를 그대로 가까이서 이렇게 수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이 먼저 온 거야.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장소, 방법, 시간이 오는 거야. 자, beautifully, 그 다음에 at the concert, 그 다음에 last night. 그지? 자, 어젯밤 콘서트에서 아주 멋지게 연주했다. 우리나라만은 완전히 어순이 거꾸로다. 그지? 그녀는 어젯밤 그 콘서트에서 아름답게 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말은 서술어가 맨 뒤에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We arrived safely at the station. 자, 우리는 도착을 했는데 아주 안전하게 at the station 장소에 그 역에 도착을 했지. 그지? 자, 이럴 때도 이 safely가 뒤에서 가까이서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제 2페이지 남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부사의 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에 다 적혀 있죠. 자, 여기 봐보면 enough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 enough는 충분한이라는 뜻도 되고 충분히라는 부사도 돼. 형용사일 때는 명사 앞에서 꾸미게 돼 있어. 이렇게 enough 명사, 그지? 하지만 명사 뒤에서 꾸미려면 그 enough와 관련된 다른 어떤 어구들이 와야 돼. enough가 단독으로 뒤에서 꾸밀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뒤에 enough가 오고 enough가 형용사 부사 앞에 오면 틀리게 돼요. 자, 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He is still standing. 그는 아직도 서 있다. 자, 아직도라는 뜻이야, 그지? 자, 그래서 비동사가 나오면 뒤에 나온다, 그지? 자, 그 다음에 He is standing still. 자, 이때 이 still은 부사가 아니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이란 뜻이야. 우리나라 말로 가만히, 히자가 들어갔다고 부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 still은 어떤 의미냐 하면 motionless라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가만히 서 있는, 움직이지 않는 이라는 뜻이야. 알았지? 형용사라는 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교재에도 형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she still dislikes him. 자, 그녀는 여전히 그를 싫어하고 있다. 이때는 여전히야. 됐지? 자, 그 다음에 he still doesn't like her. 그지? 자, 그는 여전히 그녀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 dislike라는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는 그냥 바로 앞에다 쓰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still이 본동사 앞에 이렇게 쓰인다. 이 말이에요. 이 still이야. 그죠? alright. 자, 그런데 he still doesn't like her. 자, 부정 조동사가 나오면 여기에 위치된다는 거지. 이 still은 이 still이고, 이해되죠? alright. 이 still은 여기 이 still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똑같이 표시하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only I can see him in the room. 자, 오직 나만이라는 뜻이야. 오직 나만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배울 땐 only가 맨 앞에 오면 도치가 된다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only from here. 자, 오로지 여기에서만 이런 뜻이지. only가 이제 from here를 같이 데리고 있단 말이야. 오로지 여기에서만 내가 그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Can I 이렇게 도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See him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로지 여기에서만 그가 보인다 이럴 때는 이렇게 잘라버려서 도치가 되는 것이지, only가 무조건 맨 앞에 나왔다고 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I can only see him. 나는 단지 볼 수 있을 뿐이다. 그지? 그 방 안에서. 자, 여기에서 보면 이 only와 이 only는 지금 위치만 달라져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초점부사라 그래. 초점부사라는 말 적을 필요도 없어. 알았지? only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지. I can see only him in the room. 자, 방 안에서 오로지 그만 보이는 거야. 그지? 뜻이 다 다르죠? 그지? 자, 그 다음에 I can see him only in the room. 나는 그를 볼 수 있다. 오직 방 안에서만 볼 수 있다. 자, 다시. 오직 나만이 그를 방 안에서 볼 수 있다. 나는 방 안에서 그를 볼 수 있을 뿐이다. 볼 수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나는 그를 방 안에서 그만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적어라. 여러분들 다 적으세요. 나만이라고 적고 나만이라고 적을까? 나만이. 그 다음에 이건 뭐지? 볼 수만 있다. 볼 수만. 자, 주로 만자가 된다. only가. 그지? 자, 그 다음 이건 뭐지? 그만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만 본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그 사람만 볼 수 있다는 뜻이지. 그 다음 이거는 뭐지? 방 안에서만 볼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죠?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초점부사. 그런 말 몰라도 된다. 그런 말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he passed away 3 years ago. 자, 그는 여기 years가 하나 빠졌다. 그지? years를 적으세요. 그러면 he passed away 3 years ago. 그러면 3년 전에 pass away, 사망했다라는 뜻이 되지. 3년 전에 사망했고, he said that she had died 3 years before. 자,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닐 경우에는 이 자리에 어고를 쓰면 틀립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여기 현재예요.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어고를 쓰지만, 과거를 기준으로 얼마 전에 할 때는 반드시 이 자리에 before를 쓰게 돼 있어요. 자,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할 때는 어고우고,
과거를 기준으로 더 과거를 표현할 때는 before를 써야만 해요. 자, 그래서 그는 말했다. 자, 과거 기준이다. 그지? 그래서 여기 said 지금 과거 기준이에요. 과거 기준이므로 said가 이렇게 과거가 나오면 과거 기준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ago를 쓰면 틀리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I have seen this picture before. 나는 이 그림을 전에 본 적이 있다. 이 자리에는 이 have seen 자체가 현재 완료로서 경험을 나타내는 거지. 그지? 자, 이 ago는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뭐 3 days ago, 이렇게 3 years ago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 자리는 ago를 쓰면 안 된다. 그죠? 자, I have seen her a few days ago. 이렇게 현재 완료일 때는, 그지? A few days ago. 이거는 과거형하고만 쓰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거예요. 과거만이라고 적으세요. 오케이? 과거만 쓰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다시 선생님이 지금 여기 only라는 녀석이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하나 더 only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겠어요. 자, very와 much의 용법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에서는 잘 접할 수 없는 거예요. 자, very와 much는 very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고 much는 동사를 꾸미는 거야. 그리고 very는 원급이나 현재 분사를 꾸미고 much는 비교급, 최상급 과거 분사를 꾸미게 돼 있다. 이게 원칙인데 영어라는 언어는 원칙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예외가 많은 정말 웃기는 언어입니다. 사실은. 오케이? 그래서 세계 유명한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에스페란토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포기했죠. 영어의 힘이 너무나도 널리 퍼져 있어서. 그래서 예외 없는 언어를 만들어 보고자 했으나 안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민족이 손을 댄 언어가 영어다 보니까 예외가 참 많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자. He breaks his words very often. 그는 매우 자주, 그지? 매우 자주 그의 말을 break 한다. 그러니까 약속을 어긴다 이 말이지. I don't like beef much. 나는 소고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지?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가 아니야. 부정문에서 much는 그다지, 별로라고 번역하지. 자,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한정용법으로 쓰일 때와 동사로서 성격을 읽고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이고 있는 tired, pleased, delighted, surprised, satisfied 등의 경우에는 much 대신 very를 사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참 장황하게 적혀 있지만 쉽게 이야기할게.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선생님이 사실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있는 얘네들은 tired, 지치게 하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히려 기초가 떨어지는 아이들은 누가 tired를 과거 분사라고 생각하겠어? 형용사라고 생각하지.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다 속편한 거야, 얘네들은. 그지? 사실은 tired는 지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ired는 지치게 되어진, 그래서 피곤한이라는 형용사가 된 거고, please는 기쁘게 하다예요. 자, delight도 마찬가지고, surprise는 깜놀시키다, 깜짝 놀라게 하다. 그래서 깜놀된, 그래서 깜짝 논란이 되는 거야. satisfied, 이것도 만족시키다의 과거 분사형이야. 얘네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인식한다? 과거 분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본다? 형용사라고 본다. 형용사면 당연히 형용사는 뭐로 꾸민다? very로 꾸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a very celebrated scholar. 자, 한 아주 유명한 유명한 scholar 학자가 presided. 자, preside는 회의를 주재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presided at the meeting, 그 모임에서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이 말이고, she had a very annoyed look on her face. 자, 그녀는 가졌다 매우, annoy는 성가시게 하다, 화나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 그래서 매우 짜증이 섞인 혹은 화가 난 그러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이때 look은 외모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표정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He was very tired with a long walk. 그래서 먼 길을 걸었더니 매우 피곤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서술 형용사인 afraid, alike, fond 등은 much로 꾸미는 거예요. 그지? the very 최상급, much 더 최. 이거는 수거처럼 외우는 거야. 이건 탭스나 조금 어려운 수준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the very 채, much 더 채 이렇게 외우세요. the very 채, much 더 채. 이게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단연코 뭐뭐한, 가장 뭐뭐한이지, 그지? 단연코 가장 뭐뭐한이라고 번역해야 돼. 최상급이니까 단연코 가장 뭐뭐한 할 때 이때 the very 채, much 더 채라고 쓰는 거예요. 자, he is much ashamed of his behavior. 자, 그는 much ashamed. 그러면 무슨 말이야? 상당히 창피스러움을 느꼈다 이 말이야. 그지? 그의 행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he is the very best runner in our class. 그는 우리 반에서 단연코, 그지?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The very 채. 되지? 자, 마지막 he is much 더 채 이러는 거야. 이해되죠? alright.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 앞에 페이지에서 잠깐 언급한 게 있는데 그것만 하고 이제 부사 이야기를 단 한 강, 45강에 걸쳐서 대단원에 막을 내리겠어요. 자, happily he didn't die. happily he didn't die예요. 자, 그 다음에 he didn't die happily. 자, 이 두 문장은 happy라는 녀석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치? 자, happy는 이때는 문장 전체를 꾸미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는 죽지 않았다가 되는 것이고, he didn't die happy는 이 happy는 die를 꾸몄기 때문에 즉 행복하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죽기는 죽었는데 불행하게 죽었구만. 그러면 happy를 순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he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구만. 이해됩니까? 아, 무서운 거예요. 부사는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해필리가 맨 앞에 오니까 그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그죠? 다행스럽게 그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뭐? 행복하게 죽지 않았어요. 아주 불행하게 죽었구만. 그지?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거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부사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고, 이제 46강에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 또 하편으로 강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케이? I'll see you next time.